논평도 제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 다해 볼게요. 제가 그저께 그렇게 주장했었죠. 유승민이 싫지만 그의 바른말은 응원한다고 말입니다. 와, 그랬더니 약한 다리의 찜질이라고 제 채널 구독자가 가뜩이나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날 하루에만 수십 명씩이나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날 논평에서도 주장하신 바지만 언제나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른 대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운 거는 미운 거고 또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 그러나 옳은 말은 옳다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그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의 미워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들 그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의 감상선에서 옳은 말도 틀린다고 하고 또 틀린 말도 옳다고 한다면 그건 꼭 맞지도 못과 같으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가 여배우와 바람피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형수한테는 또 쌍욕설을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초밥도 사먹는 등 그렇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짓이라면 그건 다 용서가 되고 또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계속 드침없이 쫓아다니는 그 개딸들 개아들들의 행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성현 공자께서 바로 이와 같은 착태들을 경계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들어쓰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나쁘다 하여 그의 좋은 말을 버려서는 안 된다. 중국어로는 君子不以言举人而不以人废言 군자는 불리언거인하며 불리언표현한다. 이 공자의 말씀을 다산적약용 선생이 후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이연지는 군자불취요 강부지연은 성리유택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는 사람을 군자는 취하지 않지만 미치광이 말이라도 성리는 그 말이 옳으면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딸들 개아들들은 모두가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배설물도 다 달아 보이는 것처럼 환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장해버린 사람들 속에는 굉장하게 과격하고 또 굉장하게 흥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악행도 선행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선행도 악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극좌에 대해서도 배격해야 하지만 또한 극우에 대해서도 항상 경각성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도 극좌와 극우는 언제나 제일 가까운 곳이 함께 위치했거든요.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쉽게 잡을 수가 있고 또 서로 부둥켜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서로 자기가 싫은 어느 특정인 하나를 선택해서 마구대고 욕설을 퍼붓고 공격하곤 할 때면 그 행태가 얼마나 일맥상통한지 그야말로 쌍둥이라도 이런 쌍둥이가 다시 없을 지경으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그 다음에는 경악을 넘어서 나중에는 감탄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나 빼닮아도 이렇게나 빼닮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말이에요. 대선 때 그 단일화 직후부터 무릇 안철수 대표님과 관련한 기사만 뜨면 거기에 무조건 하고 악착같이 매달려서는 그냥 정신없이 안철수 대표님을 헐뜯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좌파들만이 아닙니다. 보수파들 속에서도 안철수라는 존재가 자기들이 각자 좋아하고 있는 대권주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는 무작정하고 안철수 대표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헐뜯는 겁니다. 그 싫어하는 그 헐뜯는 이유와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바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었던 그 이재명의 개딸들, 개아들들의 그 이재명의 좋은 점도 좋아하지만 나쁜 점도 모두 좋아하는 그런 묻지마식의 무조건적, 맹목적, 나아가서는 생억지 투성이 식인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안철수 대표님을 헐뜯곤 하면서 공격할 때면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저도 댓글 적지 않게 달아요. 물론
저는 항상 안철수 대표님 역성을 들죠. 그런데 제가 그 안철수 대표님을 공격하는 댓글들이 되고 반박하는 댓글 달고 할 때면 그래도 그나마는 뭔가 도리를 따져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댓글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논쟁에서 질 것 같으면 그자들은 후닥닥 하고 쌍욕을 퍼붓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절대로 자기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독 저와 논쟁을 벌이다가 제가 하는 말이 되고 절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거의 기본상에서 오로지 그것 하나만은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반박하곤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달로라고 하는 한다는 자들은 함부로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하여 안철수란 이런 석자를 자기 입에 올리곤 할 때면 그 자신이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또는 그 동네를 자기 두 발로 몇 바퀴 다닐 수 있는지부터 꼭 한번 테스트해보고 나서 뭐라고 씹든지 말든지 하라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라고 토를 달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인정하죠. 그래서 안철수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모를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안철수만큼이나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가장 학위가 높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박사나 또는 교수 또는 연구원 출신들도 정치인들 속에 심심찮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 또한 모두 자기 나름대로는 나도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고 불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그건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자체가 원체 타인의 초용을 불허하는, 저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대통령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어찌나 마음고생했던지 이빨이 9개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후에 대통령 하면서도 이빨이 너무 빠져서 임플란트까지 하면서 뻗쳤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무슨 아무리 바쁘고도 힘들기로서니 이빨까지 그렇게 10개씩이나 빠질 정도냐고 말입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분 검찰총장 때의 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엄청 많이 축 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폭삭한 게 알립니다. 물론 거구시니까 거기다 배까지 나오고 또 걸음걸이도 좀 흔들흔들하는 그런 유행이잖아요. 근데 요즘 분향소로 걸어나오는 그 걸음걸이만 봐도 와 진짜 그 몸무게까지도 억지로 뻗치고 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정말 힘드시겠구나. 특히나 마음고생이야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천지심까지 들 지경이니 문재인이 대통령 하면서 이빨들이 거의 모두 빠질 지경이었다는 그 이야기도 진짜로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걸 하자면 일단 그 무엇보다도 건강해야겠구나. 건강부터가 받쳐줘야지 건강이 따라서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해내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 홍준표의 지지자라면 저는 홍준표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공고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대통령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니 할 수도 없거니와 못한다고 말입니다. 당신 나이와 당신의 건강으로는 이건 그냥 이빨 정도가 7, 8개 빠질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너무 지쳐서 일찌감치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홍준표의 지지자도 아니고 또 오세훈의 지지자도 아니고 더욱이는 이재명의 지지자도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밝혀드립니다마는 솔직히 저희 가족들, 저희 친지들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 거의 모두가 과거에는 문재인의 지지자들이었고 또 지금은 이재명의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만 앉으면 제가 계속 혼자서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어떻게 제 자신을 변호하곤 했느냐면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멋있는 대통령이 되자면 그는 우선 학식도 높으셔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며 또 굉장하게 품격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학식과 도덕과 품격의 모든 걸 떠나서 우선 젊고도 건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보통 국가의 1급 기밀사항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병이 있는지 또는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어떤 지장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한때는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바로 다름 아닌 자기가 사는 동네나 또는 아파트 단지를 자기 두 발로 몇 바퀴를 달릴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고 나서 그래 난 내 사는 동네를 최소한 10바퀴는 달리고도 문제 없더라고 자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어때 보이십니까? 더도 말고 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를 한 서너 바퀴 달려낼 수 있을까요? 그 청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서너 바퀴면 한 1,000m는 될 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은 더 힘들걸요. 나이도 계신데다가 키도 작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바퀴 이상도 못 달 것 같아요. 오세훈은 아마 키도 크고 또 이분은 운동도 잘한대요. 농구도 잘 치고 하지만 오세훈은 이젠 태권주자로서 헬멧 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미 태권주자로서 끝장난 정치인이니까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내일 아니면 모레 당장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 사람들의 앞에는 앞날이라고는 통 보이지가 않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나마 꽤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매를 보니 이 친구는 비계가 없고 거의 근육질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을 하건대 한동훈도 역시 대통령 청사 한 10바퀴를 못 넘길 겁니다. 이쯤 하면 이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남해바다, 전라남도의 여수에서부터 이 나라의 심장 서울의 광화문까지 그리고 그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까지 두 발로 일천리를 달릴 수 있는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시시각각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일천리를 달리셨잖아요. 두 발로 능히 일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강하고도 억센 사나이 거기다 더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그래서 학식도 가장 높고 또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탠다면 돈도 많아서 1천억도 넘는 자기의 개인 돈까지 사회에다 내놓은 그런 이런 사람에게는 그 뇌물이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십억씩 챙겨 먹다가 발각되어 뇌물죄로 감방도 가고 나는 그런 부패 정치인들과 그런 부패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극좌 또는 극우의 정신병자들이 함부로 헐뜯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함부로 안철수에 대해서 입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의 안자를 입에 올릴 때 먼저 그 자신의 처지와 주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나아가서 그 자신들이 따로 좋아하고 추종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안철수에 비해서 그 강교하고 교사스럽고 견정색하고 나아가서는 시커멓고 탐욕스러움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날지는 몰라도 그런 더러운 것들 말고는 근본상에서 어디가 더 뛰어난 데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반드시 돌아보실 것을 공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곧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경찰청장 놈은 즉각 파면해야 하고 이 놈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 놈도 사태가 수습이 되는 대로 역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유연하게 정부와 여당 쪽에서 계속 선수습 후소치라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그 기소에 맞추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경찰이 이번에 큰 죄를 진 것만큼은 지금 계속 빼박 증거들이 육속 나오고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이 못된 경찰들의 그 해이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경찰이 문재인이 경찰이건 아니면 윤석열이 경찰이건 상관없이 정말 이번에야말로 살 깎고 뼈를 깎는 그런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님 이번에 유승민처럼 빠르지도 않게 또 이럴 땐 항상 빠르기로 유명한 홍준표보다는 오히려 늦지 않게 그야말로 적재적소 적시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일반의 보통 국회의원이나 또는 일반의 정치인이 말하는 것과 달리 안철수 대표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위압감과 중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들처럼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감상선의 수준을 넘어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 굉장히 좋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또 그 말씀에 앞서서 먼저 지사치상 책임 법안도 발의하셨고 따라서 책임 소재 내지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와 의미 및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할 때 대해서 주신 말씀들 이를테면 CCTV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든가
또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CPR 교육을 시키고 그걸 학교에서부터 교육과정에 넣는 등등 이런 걸 가리켜 빈소리만 하는 정치인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대안과 대책까지도 함께 지시하는 이런 걸 가리켜 바로 사회를 리더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절대로 말씀을 길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놓고도 또 이렇게 생각 밖으로 길어지군요. 곧 끝내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이미 제목으로도 밝힌 바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는 대선배가 되시고 또 이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단일화까지 해주셨던 안철수 대표님의 이와 같은 법안을 이어서 대책과 대안까지도 모조리 함께 지시하고 있는 그야말로 금속과도 같은 이런 공고의 말씀을 참으로 무겁게 심각하게 소중하게 귀 기울이시고 받아들일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절대로 겉으로는 입으로만은 보수를 위하는 척, 대통령을 위하는 척,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보수를 망치고 있고 대통령을 공정소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정신나간 보수에 한다 하는 내놓으라 하는 농객들의 그 무슨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느니 여기서 약해지면 망한다느니 또 여기서 사고하면 그때는 진짜 끝장난다느니 그래서 야당이 강공으로 나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세게 강공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이런 정신나간 보수의 정신병자들의 그 미친 주장에 만에 하나라도 현혹되었다가는 그때야말로 진짜로 죽고 망하고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소인배들의 달콤한 가뭄리설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쓰고도 차가운 군자의 조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